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순서 어떻게 가려고 하냐면요. 프로필을 좀 보고요. 클로드 모네를 연대별로 해서 이제 생애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미는, 원래 뭐 잘 아시겠지만은 역사도 어떤가요? 정사보다 야사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수련, 연작을 그렸잖아요. 수련 연작을 중심으로 해서 재밌는 모네 이야기 그렇게 넘어갔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어차피 책에 있는 내용 일부를 넣은 것입니다. 자, 모네 여인들. 이것도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넣은 거고요. 모네 그림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는 요거는 뭐냐면 제가 대학로에서 강의를 할 때 그림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라고 하는 강의를 저 몇 번 했었습니다. 그때 모네를 했었는데요. 그때 소개했던 그림 중에서 좀 일부를 제가 여기에다가 넣어서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네를 소재로 한 영화, 그 다음에 이제 선곡 음악,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네의 어떤 생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모네는 자, 오스카 클로드 모네 본명이죠. 1840년 12월 14일날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고 1926년 12월 5일날 86세로 프랑스 지베르니에서 사망했습니다. 국적은 프랑스죠. 화가였고 인상파 화가고 대표작은 뭐 많은데요. 인상, 해돋이, 수련연작, 루앙대성당 연작 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죠. 뭐 잘 아시겠지만 모네 작품은 보면 되게 편해지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생애를 보자면 자, 1840년에서 1859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40년 11월 14일날 프랑스 파리에서 출생을 했고요. 모네가 5살 때 그 아버지가 운영하던 자파상이 이제 그 사업에 망한 거죠, 아버지가. 그래서 가족과 함께 이제 고모인 마리잔이 어디 살고 있었냐면 르하브로, 항구 도시죠. 일로 이사를 합니다. 처음에 저할 때 되게 헷갈렸던 게 뭐냐면은 여기 그 모네가 어렸을 때 이사한 데가 르하브르잖아요. 뭐하고 헷갈렸냐면 모딜리아니가 태어난 고향이 어디죠? 리보르노죠. 갑자기 두 개가 되게 처음에 좀 헷갈렸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항구 도시에서 그 모네가 소년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이 항구 도시의 어떤 전경이 작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1855년이니까 모네가 15살 때죠. 이 학교, 르하브르에 다니던 학교에서 이 캐리커처라고 그 아시죠? 이렇게 그 어떤 사람들의 특징을 잡아서 책바르게 이렇게 그려내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동네 사람들을 캐리커처를 그리는데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이제 그려가지고 막 이제 막 이렇게 막 돈 받고 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르하브르를 와서 그 모네의 어떤 그 앞으로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웨젠 부댕입니다. 1858년에 웨젠 부댕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바닷가에서 그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 웨젠 부댕을 만나서 바로 외광회야, 바로 밖에서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죠. 예전에는 그림을 다 작업실에서 보통 그렸죠. 그리고 그 모네가 나오기 전에 또 뭐가 있었냐면 밖에서 그림을 그리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르비종파라고 있죠. 근데 바르비종파하고 인상파하고의 차이는 뭐냐 하면 뭐죠? 바르비종파는 야외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마지막 작업은 마무리는 작업실에 가서 합니다. 근데 인상파는 끝까지 밖에서 그림을 그렸죠. 그게 차이가 되고 밖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이유는 튜브 물감의 발명입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어요. 네. 자, 웨젠 부댕을 만나서 이제 야외에서 그림을 그린 거를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모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1859년, 그 다음에 그림 공부를 위해서 파리로 갔는데요. 그 화가 까뮈 피사로는 인상파 화가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았던 꼭 아버지 같은 느낌을 주는 화가였죠. 굉장히 그 성격도 좋았고 아주 굉장히 친절하고 인자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피사로 같은 경우는 세잔 같은 경우도 피사로를 아버지, 두 번째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따랐던 사람이었죠. 피사로도. 자, 웨젠 부댕을 만나서 이제 바깥에 그리던 외광회에 눈을 떴고요. 여기 이제 그 다음이지만은 그 르하브르의 그 전경을 갖다가 저거 생각하면서 항구를 떠나는 낚싯배들이라고 하는 그 모네가 르하브르의 어떤 전경을 그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캐리커처를 그릴 때 그 대표적인 그림의 하나죠. 공증인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1861년부터 1864년까지 이제 1861년에 그 군대에 소집이 되죠. 그래서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기병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이제 그 장티푸스에 걸리죠. 장티푸스에 걸려서 군에서 제대를 하고 르와브르로 돌아오는데 이때 당시에 모네가 군대에 들어갈 때 7년인가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요. 그 병에 걸려서 1년 만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르와브르로 와서 다시 외강회에 눈을 뜨게 해준 외젠부댕을 찾아갔는데요. 이때 또 역사적인 또 인물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외젠부댕과 같이 있었던 네덜란드 풍경화가 바르토트 용키트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뭐냐면 외젠부댕은 만나서 바깥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에 눈을 뜨게 됐고요. 용키트는 뭐냐면 이 사람을 만나서 쉽게 말하면 어떤 빛이 또 때에 따라 가지고 변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빛을 갖다가 그 영향을 그 캐치하는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용키트를 굉장히 그 높게 그 굉장히 뭐라고 할까 떠받들고 존경했다고 그럴까요? 모네가 그랬죠. 용키트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외젠부댕 얘기는 거의 없고 용키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모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862년에 건강이 회복된 다음에 파리로 가죠. 샤를글레로 화실을 가는데요. 이때 또 운명의 친구들을 만나죠. 르누아르, 바지유, 시슬레. 르누아르는 모네가 죽을 때까지 제일 마지막으로 남았던 최후의 친구였죠. 르누아르가 죽으면서 모네도 급격히 무너집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모네와 같이 있었던 친구죠. 네,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샤를글레르도 사실은 당시에는 꽤 앞서가는 굉장히 좀 진보적인 화가였는데 그래도 답답했죠. 굉장히 그래도 많이 막 부딪힙니다. 1864년 샤를글레르가 병이 들어서 화실문을 닫게 되니까 나와야 되겠죠. 네. 65년에 자, 그 마네가 몇 년 전에 그렸던 그림이 있습니다. 풀바디의 점심이라고 하는 이 그림에서 힌트를 얻어서 뽕테블로 숲에서 풀바디의 점심을 그리는데요. 습작을 그리죠. 요거는 이제 그 살롱전에서 낙선을 하고 마네가 그 낙선전이라고 해가지고 떨어진 작품만 모아가지고 다시 그 전시회를 한 게 있었어요. 낙선전에 이게 전시가 됐던 걸 모네가 보고 이제 이 그림에서 큰 영향을 받죠. 자, 그리고 이제 풀바디 점심을 열심히 그립니다. 살롱전에 출품을 하려고. 그러다가 데드라인을 못 맞춰서 작품을 갖다가 완성을 못하고 미완성으로 그냥 남기게 되죠. 자, 요게 이제 잘 아시는 마네가 그렸던 풀바디의 점심이라고 하는 그림이죠. 1863년. 그 이후로 2년 뒤에 모네가 바로 이제 풀바디의 점심이라고 하는 습작을 그리는데요. 요거가 이제 그 바지유고 이게 까미우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먼저 그린 그림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그린 거죠. 자, 1866년에 그 초록색 드레스의 여인이라고 하는 까미우를 그린 그림인데요. 요거는 살롱전에서 입선을 합니다. 입선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 그림은 모네가 정말로 형편없는 작품이라고 자기 스스로 저기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그냥 그렸다고 자기가 또 얘기를 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그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원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요거를 출품했다가 낙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모네가 너무 힘드니까 그 바지유라고 하는 친구가 너무너무 은인이었던 친구였죠. 이 그림을 사주죠. 예, 바지유가. 그래서 모델을 좀 도와주려고. 되게 고마웠던 친구인데,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프랑스하고 프로이센 전쟁 때 나가서 전사를 하죠, 바지유가. 너무너무 그 모네가 충격을 받죠. 바지유가 죽어서. 1867년에 이제 이 까미유 동시에도 첫 번째 부인이잖아요. 이 부인을 바지유가 소개해줬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모델을 하다가 이제 금방 또 서로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돼서 애인이었는데, 그랬다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 큰아들 장을 낳습니다.
했다가 헤어졌다가 아들을 이제 출산하면서 다시 또 만나게 되는데요. 그 모네 집안에서는 뭐 결사반대했죠. 끝까지 인정을 안 했죠. 그 저기 까미우도 그랬고 손자인데 이 장도 인정을 안 합니다. 모네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자, 요게 이제 초록색 드레스의 여인이라고 하는 살롱존에 입상했던 그림이죠. 요게 이제 정원의 여인. 이 그림은 여러 여인이 있는 게 아니라 까미 동시에입니다. 까미 동시에를 다른 복장을 입혀서 다른 포즈로 해서 여러 번 그린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모델이 중심이 아니라 빛이 어떤 그 시시각각 변하는 느낌? 이런 거를 갖다 중점을 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68년에서 69년까지를 보면 이제 68년에는 점심 식사라고 하는 그림이 그렸고요. 이 그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69년에 이제 살롱존의 까치라고 하는 작품을 출판했는데 또 낙선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해 르누아르하고 그 파리에서 가까운 생강변에 이제 있는 그 인기도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라 그로누에라고 하는. 여기서 르누아르도 그림을 그리고 모네도 같이 그림을 그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라 그로누에르의 그 수영객들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서 살롱존에 출품을 했다고 낙선을 합니다. 자, 이게 점심 식사. 요거가 이제 이 그림은 굉장히 그 편안한 어떤 그 행복한 모습으로 아들과 그 식사를 하고 있는 그 까뮤의 모습인데요. 그 모네 그림은 잘 아시겠지만 이때는 모네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네 그림은 화가들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모네는 굉장히 그래도 낙관 좀 긍정주의자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빨리 잘 돼서 돈 벌어서 이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희망을 갖고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모네 그림은 그렇게 어두운 그림이 별로 없죠. 뭐 반면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그 그림을 보면 굉장히 너무 자기가 잘 나타나는 사람, 그 뭉프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힘든 상황이 너무너무 그림에 절실이란 예를 들자면, 예. 이게 이제 까치라고 하는 살롱존에 출품을 했다가 이렇게 낙선을 했던 그림인데, 요것이 이제 슬슬 그 인상주의 그런 어떤 그 작품들이 이제 그 모네가 시작하려는 이제 전초 단계를 좀 암시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해수욕장이 라그르누에를 그린 건데요. 요게 모네하고 르누아르의 그림입니다. 한번 비교하시게 이렇게 놨는데, 자,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 그림이. 똑같은 거를 그렸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르누아르는 사람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모네는 물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죠. 보시면은 굉장히 어떤 그 뭐죠? 그림이 이 빛의 어떤 그런 빛이 불에 비쳐서 나타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들죠. 예, 요게 이제 그 살롱존에 했다가 또 낙선했던 라 그르누에의 수영객들이라고 하는 그 모네 작품입니다. 1870년에서 71년까지를 보면은 이제 70년에 까미유하고 정식으로 결혼을 하는데요. 그 모네 집에서 그 까미유하고 헤어지라고 그러죠. 아니면은 저 생활비를 안 대준다. 근데 이제 처음에 헤어졌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모네가. 그랬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이제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줘서 다 끊어버렸죠. 그때 모르겠어요. 진짜 자기 친자식인데 웬만하면 그 못 끊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그 모네가 돈이 없어서. 예, 어쨌든 까미유하고 장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은 이따가 여인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뭐 화가들이 굉장히 그 여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모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화가들 중에서 정말로 여자 관계가 정말 깨끗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사람이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하고 프로이센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난을 가죠. 가족들하고 모네가 그 런던으로 이주를 하고요. 자, 여기 런던을 갔을 때 바로 또 중요한 사람 폴 드랑 리엘이라고 하는 화상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